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진펜트라의 급여실적 급성장 기대로 한양증권 500연권이 목표 주가를 30만원으로 기존보다 또 추가로 상향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이제 18만 7,7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이죠.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10시 28분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다우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0.14% 좀 하락세,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5% 좀 하락세고요. S&P 선물 쪽에서도 0.11,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 흐름들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요. 유가는 1.56% 강세고요. 금값도 0.62%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으로 조금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그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AMD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급락을 했는데, 이 흐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MD 쪽하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AI 가속기 쪽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차이가 계속되면서 AMD의 어떤 약세, 이런 흐름들이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포드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도 좀 영향을 좀 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어제 밑꼬리가 좀 나왔고, 지금도 이제 좀 하락세 흐름의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흐름들에서 보시게 되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강하게 되면 결국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좀 유출하는 요런 이제 수급 흐름들로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 쪽에 이틀 매수를 했다가 또 많이 좀 매도를 했거든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세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순매도가 좀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월요일 날에 좀 매수 이후에 어제 오늘 다시 또 일단 매도 쪽이죠. 그래서 선물 쪽에서도 7,500억대, 개인들만이 한 3천억대 중반 정도 매수가 양시장에서 있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다시 또 2600선 언더로 내려갔고, 코스닥 쪽에서는 738선까지도 밀리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 하락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좀 많았고요.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300개 정도가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모습을 또 다시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틀 코스피 쪽에서는 양봉이 나왔다가 다시 21선을 하회하는 모습으로 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이틀 양봉 이후에 어제 양봉의 시가 라인으로 좀 내려가는 음봉이 거래는 어제하고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이틀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조금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300만 주 넘게 매도가 나왔고, 다만 이제 기관들이 이제 3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들이 다시 200만 주 넘게 일단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틀 매도가 외국인 갔다가 이제 오늘 다시 외국인 쪽에서는 60만 주 매수가 나왔고, 개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을 일단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련되는 트레이드 관련되는 종목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는 이제 방산주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이제 현대로톰이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분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약했는데 어제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수주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뭐 조선 해운 요쪽은 좀 약세 흐름이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큰 흐름이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 관련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강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일 평에서 일주일 넘게 좀 플랫형으로 가고 있고요. 예, 보르노일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 평 하락해서 지금 10만원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플랫형으로 일주일 넘게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ABL 바이오도 21일 평에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고,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들은 위고비 이제 국내 출시 이후에 2주 넘게 일단 빠지면서 세론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어떤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이제 3일차죠. 3일차 흐름에서 오늘도 5만주 정도 이제 장중 신청이 되어서 어제는 5만주 다 체결이 되었고 오늘은 한 23,000주. 그래서 상승할 때도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는데 어제 올렸던 것만큼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87,700원대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 이제 분봉 흐름을 조금 뭐 살펴보면 큰 흐름은 없습니다. 좁은 어떤 박스권 흐름으로 저가는 이제 187,200원대, 그 다음에 장중 고가는 뭐 189,000원대, 굉장히 이제 폭이 좁은,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여전히 약한 뭐 이런 모습에서 20일 언더에서 요 이제 장대 연봉을 나왔던 부분들을 빨리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서 내일이 이제 10월달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뭐 월봉을 이제 만드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월봉 기준으로 이제 양봉이 나왔던 게 7월달에 이제 이 양봉이 나왔고 8월달에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좀 흐름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 양봉 이후에 이제 뭐 9월달, 10월달에는 거래량을 줄이는 어떤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이제 실적 결산 공시가 이제 11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8일에 실적 공시 관련되어서 진펜트라가 어느 정도 이제 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만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인데 그 기준이 이제 한 19만 5천 원대인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내일 마지막 거래일 때 이제 19만을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월을 맞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일단은 중요한 어떤 흐름이고요. 자, 오늘 이제 이런 결산기에 이제 리포터가 당연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 가장 그 유명했던 이제 그 바이오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죠. 예, 오병용 이제 한양증권 연구원 굉장히 조금 이제 핫한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이제 추천했던 그 애널리스트인데요. 그 오병용 연구원의 한양증권의 이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기존보다 7%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내년, 내후년 보시게 되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뭐 러프하게 보면 2배 가까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서너 배 정도 증가하는 흐름으로 중장기 전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성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한 30% 넘게 올라가면 이제 고성장이거든요. 올해 매출액이 이제 3조 5천억대 정도고 연초에 제시했던 3조 5천억 가이던스에 지금 부합하는 흐름이고 이 진펜트라는 작년 10월 달에 허가받고 올해 3월 달 출시 이후에 이제 공사 이제 PBM 쪽 관련해서 커버리지 90% 이상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만큼의 이제 성장 드라이브를 내느냐.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30% 이상 증가하니까 고성장이죠. 그래서 4조 후반대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지금 150% 증가한 1조 6천억대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장주 라인에서 이제 포레이쇼가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이 내년도로 보면 31배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을 보면 21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저평가 흐름이고 이런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 이
성장력 관련되는 부분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3분기, 4분기 내년도에 어떻게 이제 가세를 하느냐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이걸 벗어나는데 중요한데, 이 3분기 매출을 한 2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를 투여하는 이제 IBD 환자 5,000명을 넘어섰는데 약가를 한 300억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연간 한 1,500억 정도 이 부분들이 이제 잡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주고 있고, 기존 부분보다 내년부터는 이제 스텔렐라, 플롤리아, 이제 졸레어, 악템나, 아일리아 관련되는 시밀러가 추가로 이제 출시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 이제 매출액 가이던스는 이제 뭐 5조 근방으로 지금 잡혀 있다. 컨센서스가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 하반기 서정 회장이 미국 쪽에 어떤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영업력을 계속 이제 현지뿐만 아니라 학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번 2024년도 미국 소화기 학회에서도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 장기 사후 분석 결과, 임상이 끝나고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이후의 어떤 이제 결과까지 구두 발표를 처음 이번에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잠깐 뭐 살펴봐 드리면, 장기 이제 추적을 통해서 단독 이제 이 진펜트라 투여군과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되기 전에 과거에 이제 면역 억제제라고 해가지고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그 사이폴로 이제 뭐 클라니 여러 이제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했는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까지 비교했을 때 유해성 안전성, 면역 원성을 비교해서 이제 동일한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 면역 억제제 투여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작용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사후 분석 이제 장기 추적 결과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항체 치료제가 들어가게 되면 몸은 이제 뭐 몸에 자기 고유의 물질이 아니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면역 반응을 생기는 게 이제 면역 원성인데, 이게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면역 원성에 대해서 이걸 좀 따지는 것이 이 항약물 항체 전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의약품을 계속 넣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몸 안에서 항체가 어떻게 이제 좀 생겨나느냐, 이런 어떤 전환율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말은 약의 어떤 효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독 투여,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적인 어떤 옵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된다면 환자나 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매도 쪽엔 3,234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172만 주대, 큰 흐름 변화는 없고요. 자, 대체 거래는 그 상한보다 체결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3일차 흐름인데요. 이 거래량은 여전히 지금 제한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본다라고 하면 19만 원대를 넘어서 20일 이평선의 어떤 돌파 시도 흐름을 내일 정도, 마지막 10월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또 3분기 이제 실적 관련되는 11월 8일의 어떤 기대감으로도 올라가는 흐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